언제까지 먹힐지 모르겠지만 좀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조정 이후에 또 다시 모멘텀을 받고 슬금슬금 우상향으로 바꾸는지 관심 있게 볼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주요 이슈들 빠르게 정리하고요. 오늘은 시장 자체가 뭔가 좀 잠잠했습니다. 지수 자체는 보시면은 2500포인트 그냥 횡보하면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그냥 횡보를 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고, 그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좀 지루했고 잠잠했고, 우리 기존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하고, 몇몇 종목들이 오르긴 했어요. 컨텐츠나 비대면 진료 이런 애들은 장중에 반짝 튀기도 했는데, 사실 이전만 못하다 확실히 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오히려 단기 호재가 나온 개별주 종목들, 오늘 같으면은 HK 이노엔이나 신세계 INC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또 수급이 쏠리면서 이런 개별주들 위주로 당분간 또 수급이 좀 움직일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태양광,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조선도 있었고, 그 외에도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원전주도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또 당분간 또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주요 이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관심 있게 보고 매매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들,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145%에서 50%로 트럼프가 이제 중국 관세 인하를 한다, 2-3주 안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최근에 미 증시가 반등이 괜찮게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요즘에 조금 이제 조용하니까 강경하게 말을 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미 증시에서 호재다, 그러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트럼프는 자동차 업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죠. 너네들 우리 다 죽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서 부품 관세 일부 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의 헤어질 결심, 이제 머스크가 언젠가는 떠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머스크도 이번에 도지에 이제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시 테슬라 경영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짙어지는 의심, 깊어지는 관심,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일부 뉴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베센트랑 엄청나게 싸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엄청나게 싸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예정되어 있긴 했어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한 5월쯤까지 정보 효율부에서 최대한 이제 효율화를 시켜놓고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고 적당히 그만둘 시점을 그 정도로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됐는데, 그래서 좀 떠나는 게 아닌가 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우리는 언젠가 그를 떠나게 하고 그는 이제 테슬라 경영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그렇게 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일론과 이에 대해서 논의할 것 이라고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5월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마 그러면 이제 좀 테슬라 반등이 좀 나오나?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개별주로 신세계 INC가 어제 장 끝나고 이제 대체거래소 우리나라 애프터마켓에서 이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수급이 들어오는 거야. 8시 대체거래소 마감이 될 때까지 들어왔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대체거래소 그 트렌드 자체가 좀 괜찮은 호재가 나오면은 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전에 8시도 그렇고 HK 이노엔 호재 나오니까 그냥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를 닫았죠. 그러니까 정규장에서 딱 보면 그냥 점 상한가 간 걸로 보이고, 어제는 신세계 INC에도 수급이 들어왔고, 제가 그래서 대체거래소 호재가 나와서 움직였던 종목이 다음날 대체거래소에서도 변동성이 잘 나와요. 요즘 트렌드가 좀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도 잠깐 신세계 INC 같은 거 어저께 살짝 이제 소액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단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또 바로 4-5% 막 수익을 주는 걸 보고 약간 이런 트렌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물론 문제는 계속 간다 만다는 모르죠. 이거를 하나의 정형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법화를 하기에는 잠깐의 그런 유행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서 언제까지 먹힐지 모르겠지만 좀 당분간은 괜찮게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장중에 갑자기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막 찍어 누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갑자기 외국인이나 기관이 막 던지기도 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대체거래소에서는 그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의 빈도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순수 우리 야수의 형님들 달리자 하면서 이제 호재 나갔다 하면서 매수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야수의 그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재료가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추세에 탈고 더 올라갈 거야 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우르르 몰리거나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정규장에서는 올라가는 척하면 누군가가 그냥 폭탄을 던져가지고 피레침을 잘 맞고 떨어지는데, 대체골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수급이 단순화가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잘 먹히는 것 같다. 우리 마치 시간의 단일가에서 장난치기 좋았던 것처럼, 그게 이제 개인의 일부 수급으로 조금 돈 있는 그런 집단에서 충분히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그런 개념처럼 대체골에서도 수급적인 요인이 단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먹힌다. 그 부분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정용진 초청 트럼프 장남 방한을 한다는 소식에 신세계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신세계 INC가 급등을 했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방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도 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예전에 언제 있었냐? 롯데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다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번에도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올까요?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반짝하다가 또 다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다음 주 방한하기 전? 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빨라요. 요즘에 좀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막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남들보다 한 수업, 제가 한 수업, 난 두 수업, 제가 두 수업, 난 세 수업 가지 말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수싸움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매할 게 없고 시황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좀 봐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살짝의 그런 눈치 싸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점점점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늘 내일 이제 호남 지역 돌면서 얘기하는 게 일정이 돼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여기 관련해서 종목들이 별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솔루션은 실적 발표하면서 콩콜 긍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호남 AI 재생에너지 중심주로 만들겠다. 근데 원전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약 발표를 했는데 이러쿵저러쿵 많이 또 신재생 에너지 들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은 요즘에 좀 폼이 나쁘지가 않죠.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도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렇게 좀 정책 모멘텀까지 좀 생기고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중국 태양광 엄청나게 때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 그런 소식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올해는 신재생 쪽의 센티가 괜찮을 것 같아서 길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HBM으로 날았다. 주가는 날지는 못했습니다. 주가는 날지는 못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다. 영업이익 전년 대비 157%나 급증을 하면서 7조 4천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여전히 관세고 뭐고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연평균 50%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실적이 증명할 거다, 아무리 노이즈가 있어도 실적이 나올 거다 라고 하면서 존버, 추가 매수, 관세 때문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실망을 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움직이지? 이러면서 조금 어리둥절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불기둥 신고가를 그냥 바로 뚫어버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 300억 원. 이게 이건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3천억 이렇게 적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 당연히 흑자 전환을 했고, 중요한 거는 약간 턴어라운드를 많이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계속 힘들다가 갑자기 좋아질 때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콩콜 내용에서 태양광 쪽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왜? 연말에 미국의 태양광의 전 밸류체인 가동이 될 거고 하반기에도 공장들이 완공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흑자가 찍히기 시작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확실히 중국산을 좀 퇴출하고 있죠. 관세 3,400% 때린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중국산 퇴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솔루션의 공장들이 다 완공이 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전 밸류체인이 만약에 풀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콩콜에서. 그러면은 그러면 괜찮겠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정책적으로도 신재생이 조금 부각이 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미국만 보고 투자를 해도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다,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도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차트를 잠깐 보면은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조금 넓게 볼까요? 우리 불과 2022년도 이때 물론 강세장이긴 했죠.
요때 7만원 가까이 갔었어요. 7만원이었는데 최근에 1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에 반토막 더 떨어진 거죠. 반에 반토막 더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좀 하락을 하고 이제 15,000원 저점 찍고 지금 한 2배 조금 안 되게 26,000원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숫자가 얼마나 잘 찍히냐. 하지만 콩콜에서 이야기한 공장 완공 후에 전 밸류체인 풀가동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주가가 만약에 연말까지 기대감으로 좀 더 갈 룸이 좀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은 매매할 게 안 그래도 요즘에 없겠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많이 올랐으니까 또 차익 실현하는 또 수급들이 있겠죠. 그럼 조정 이후에 또 다시 모멘텀을 받고 슬금슬금 우상향으로 바꾸는지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이후에 좀 달라진 종목들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썼는데 주가는 또 굉장히 실망을 했죠. 매출액은 올랐습니다. 매출액은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한 2% 올라가지고 이거 그냥 정체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반응은 딱히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오늘 하나솔루션이랑 실적 발표하면서 또 슈팅이 나왔던 게 HD 현대 미포입니다. 이 종목도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여전히 콩콜에서도 계속 좋은 얘기만 나왔어요. 다 좋아지고 있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이제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서 현대 미포까지 같이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쏟아지니까 강하게 또 여기까지 수급이 몰리면서 신고가 흐름을 보였다는 거. 그래서 조선도 여전히 끝나지 않네요. 조선도 트럼프 정부 내내 계속 슈퍼사이클이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떨어지면은 오르고 시장 때문에 떨어지면은 나중에 또 오르고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시장 때문에 만약에 박살나면은 결국엔 다시 또 올라오는 게 조선이랑 방산 요 애들은 결국엔 또 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오늘 물론 개별 호재가 붙어서 인벤티지를 올랐고 또 요거 관련해서 또 블루, 엠텍 이런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청소년도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허가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하니까 위고비에 12세 이상 청소년 대상 적응증 허가를 신청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기대감이 붙어서 좀 반짝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인벤티지 랩은 먹는 비만약 효과로 지속기간 연장 소식에 거의 단일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점상을 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자컴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 별로 주가에서는 딱히 반짝 움직이고 좀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토요타와 손잡고 일본 양자 컴퓨팅 시장 진출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양자 관련된 종목 호재가 나오면서 움직이긴 했는데 강하게 또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실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시장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 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수는 크게 하락이 없다면 미국 증시도 그렇고 크게 하락이 없다면 정치 테마 종목들을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갈 수급들이 지금 다른 개별 호재가 나온 애들이나 실적 나온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 저녁쯤에 2+2 관세 협상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 이럴 때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서 여기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올라줄지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이 조금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어디를 봐야 할까요? 고민이 많이 되죠. 저도 막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부만 좀 매매를 하고 오히려 좀 우직하게 수급이 좋고 차트상 좀 긍정적인 좀 정배열이나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태양광이 강했고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충분히 또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태양광이 한번 강하게 올랐으니까 한번 풍력 쪽도 순환매가 돌 수는 있겠죠? 이번에 최근에 들어왔던 이터닉스도 아직 크게 빠지진 않았고 그 외에도 다른 풍력주들도 한번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원전도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산 엔티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잠잠했는데 거래대금 3천억 이상 터뜨리면서 4%대 상승을 했고요. 이전에 요 저항대까지 다 올라온 모습입니다. 거의 V자 흐름 이후로 올라왔고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도 있고 최근에 또 부각되는 거는 가스터빈
가스터빈 관련해서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 진출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 지금 수주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은 더 뭐 많이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보고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전 쪽도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또 슬금슬금 뭐 BHI도 야금야금 또 정고점 근처까지 다 올라왔고, 한전기술도 조금 최근에 올라왔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다 다시 한번 또 순환매 들어오는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또 강하게 잘 버티는 거는 뭐 화장품도 있고요. 뭐 조선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뭐 이렇게 HK 이노엔이나 이런 종목들, 오늘 신세계 INC처럼 장중에 또는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잖아요. 개별 호재 붙으면서 움직이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트레이딩은 계속 수급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보고 있고요. 퓨리오사 AI 관련주 말고 그냥 AI, 원래 AI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추가 플러스 알파로 한다면 비만 치료제 이런 종목들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지금 뭔가 딱히 명확하게 좀 보이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나마 로봇이 왜 안 들어올까 좀 보고는 있고 좀 지루한 상황이고, 새로운 테마를 차라리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뭔가 새로운 테마를 딱 만들거나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저도 매매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한 2번 했나? 2번 정도 하고 계속 구경하고 다른 거 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지루하니까 바깥에도 운동하러 요즘에 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날씨도 좋고 하니까 밥 먹고 점심때 어차피 매매 뭐 봐봤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때 나가서 자전거로 이제 바로 자전거 도로 달리면서 풍경도 보고 좀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날씨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 주식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있지 말고 좀 나가셔서 운동도 하고 바람 쐬시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도 챙기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